어느덧 2023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상반기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은요, 걱정이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선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낙에 지난해 연말 분위기가 안 좋았었죠. 그래서 2023년에는 상저하고가 예상된다라며 상반기까지 증시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조금 더 빠르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5월 달에 뜨거웠던 모습, 그리고 6월 달에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상반기 조금 부진해졌던 분들은 하반기에 어떻게 하면 만회하면 좋을지, 그리고 상반기에 예상대로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거두셨던 분들은 이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2023년 남은 절반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우시기 위해서는 또 저희 토마토TV와 함께 도움되는 정보 많이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장 어떤 부분 보면 좋을지 핵심 뉴스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핵심 뉴스입니다. IRA 법안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IRA 법안, 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모양입니다. 각국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미국의 무역대표부 사라 비앙키 부대표가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IRA 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미국 혹은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생산한 원재료,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해가 갈수록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측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라는 내용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아니라 조금 더 광범위하게 확대해달라. 뿐만 아니라 이 중국 기업이 어딘지도 명확하게 정의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핵심 광물을 조달해서는 안 되는 이 외국 우려 기업이라는 표현이 IRA 법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 측의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은요, 니켈 1위 생산 국가가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의 입지가 다소 좀 애매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 2차전지 원자재 사업을 펼치고 있는 포스코 그룹 쪽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아르헨티나도 법안에 따르면 그 기준이 다소 좀 명확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의 지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달라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라고 업계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국가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염호 관련된 종목으로는 포스코 엠텍이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 전일은 0.43%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니켈 관련해서 이 인도네시아와의 협업을 계속 펼쳐나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이나믹 디자인 있고요. 이 종목은 워낙에 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니켈 관련된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제장에선 7% 정도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TX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쪽 협력 소식이 나오면서 뒤늦게 니켈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세 종목의 반응 살펴보셔야겠네요.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생성형 AI, 챗 GPT 개발 사업에 나서는 국가들 그리고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내노라하는 빅테크 업체들이 여기에 출사표를 내던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입니다. 소프트뱅크에서도 슈퍼컴퓨터에 준하는 인프라 정비에 200억 엔, 우리 돈으로는 1,824억 달러, 1,800억 달러 넘게 투자하겠다. 1,800억 원이죠. 우리 돈으로 1,800억 원 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연내에 이 생성형 AI 개발을 본격화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서 생성형 AI 처음부터 범용성 있는 AI를 개발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금융이라든지 의료, 특화 분야에서 먼저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범용 AI까지 고도화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일본 증시에 가지는 관심이 상당하죠. 잃어버린 30년을 되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일본의 해당 기술 업체들의 이런 여러 가지 개발들에도 조금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지난 21일에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 주주총회가 있었는데요. 아직 은퇴 안 하겠다. 은퇴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 AI 관련된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뿐만 아니라 앞서 지난 3년 동안에 대규모의 자금을 좀 모아놨기 때문에 현금 여력 충분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성형 AI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소프트
소프트뱅크와의 접점이 있는 업체로는 알체라고 EM넷이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오늘 뉴스에 또 반응 보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도 생성형 AI 쪽으로는 가온칙스, 코아시아,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분들도 이 소프트뱅크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챗GPT, 생성형 AI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반응하는 종목분들입니다. 오늘장 움직임 보셔야 되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테마는 바로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이죠. 나라 안팎에서 호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나 조금 핵심이 될 만한 그런 뉴스로는 미국에서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UAM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 쪽에서 이 미국 연방 항공청으로부터 승객 없이 시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관련된 종목이 없을까?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있습니다. SK텔레콤 직접적으로 투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 조비 에비에이션에 1억 달러 투자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의 신주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뭔가 관계가 생긴 건 아니고요.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부터 이 조비 에비에이션과 파트너십을 유지해 온 바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만 러브콜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UAM 쪽에서는 상당히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업체였는데요. 도요타 같은 경우는 최대 외부 투자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SK텔레콤이 1억 달러 투자했는데요. 도요타 같은 경우는 4억 달러를 이미 투자한 바 있습니다. 조비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승객을 태우고 상업 운행을 목표로 UAM 개발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SK텔레콤도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사업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조비와의 이 협력, 지분 인수가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치게 될지 보셔야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이 조비 에비에이션 미증시에 상장돼 있는데요. 주가 11%나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관련된 종목 파이버프로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만큼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연속성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파이버프로가 있고요. 그 밖에도 베셀이나 네온테크 등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분 투자를 한 SK텔레콤은 워낙에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이 있고 덩치가 큰 만큼 이 뉴스에 미칠 영향은 상대적으로는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음식료 쪽에서의 이슈인데요. 아마 다이어트 혹은 건강을 생각해서 무설탕 음료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 같은 경우도 제로 콜라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무설탕 캔디, 무설탕 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그런 판단이 하나 나왔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에 국제암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공 감미료의 일종인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다음 달부터 분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스파탐이 바로 이 무설탕 땡땡에 많이 쓰이는 그런 설탕을 대체하는 제품으로 많이들 사용해 왔습니다. 설탕의 200배의 단맛을 내는 그런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분류할 예정은 2군입니다. 2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요. 붉은 고기, 고온의 튀김, 그리고 질소, 머스터드, 우레탄 이런 것들이 바로 2군에 포함되고요. 1군은 담배라든지 다이옥신, 성면 등이니까 정말 위험하다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들이 1군, 그리고 이 튀김 같은 것들이 2군에 속하는데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WHO 산하기구가 밝히게 된 겁니다.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제감미료협회나 국제음료협회에서는 이 WHO는 보건 관련된 뭔가 이 권위가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라면서 이와 관련해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투자 심리 그리고 소비자의 이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하겠죠. 이와 관련해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아스파탐, 무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설탕 가격, 원당 가격 오르면서 설탕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었죠. 그때 종목군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사카린 관련주 경인양행 있습니다. 그리고 보락도 사카린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되고요.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 네오크레마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설탕의 대체제 스테비아 만듭니다. 그래서 네오크레마라는 업체도 있고요. 그 밖에도 대한제당이나 삼형사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탕을 만드는 업체도 아스파탐을 안 쓸 경우에는 기존의 설탕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보시죠.
혼조 양상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얼핏 봤을 때는 호재가 더 많았습니다. GDP도 예상보다 좋았다고 하고요. 또 은행들도 스트레스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GDP 같은 경우는 1분기 GDP 2%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1.4%였고요. 잠정치 1.3%인데 이를 뛰어넘으면서 미국 1분기 경기 꽤 괜찮았다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미증시는 지역은행들이 한 차례 휘청이면서 증시가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 주력 23개의 은행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을 했고요. 모두 다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간밤에 미증시, 은행주들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오름세를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많이 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함께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대장은 증권통입니다.